안녕하세요. 언니얼 방만득입니다. 위글 기능에 대해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5.6 버전으로 바뀌기도 했으니 위글을 포함한 오퍼레이터의 애니메이터 기능들을 2D를 이용한 모션 디자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빈 프로젝트를 실행해줍니다. 모션 디자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재시작합니다. 새 맵을 열고 보면 위 탭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디자인을 켜고 디폴트를 생성,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를 켜줍니다. 버튼 위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중앙의 카메라를 눌러보면 카메라 선택, 눈금자, 뷰포트 선택 등 기능들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금자만 바꿔주고 여기 노랗게 나오는 거는 퀄리티가 고급 이하일 때 뜨는 거고 누르면 퀄리티가 에픽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고급으로 작업할게요. 그리고 하부에 퀵탭이 생기는데 우클릭하면 좌측에 뜨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면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클로너는 따로 분류되어 많은 항목이 생겼는데 레이아웃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빠르게 생성하라고 파트를 나눠둔 것 같습니다. 이펙터도 똑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고 사이즈를 픽셀로 설정 후 1920에 1080을 맞춰주고 X값만 1을 주고 다른 객체들은 X값을 0이나 -1 정도로 겹치지 않게 순서만 바꿔주면서 설정해줬었는데요. 5.6 버전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일정 범위 바깥이 가려지게 됩니다. 추측이지만 오류가 아니라면 카메라의 굴곡이 5.5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 당겨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고 X좌표를 500, 아주 뒤까지 날려버리고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회색 범위까지 늘려주면 됩니다. 회색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아래쪽에 눈을 눌러보면 어디까지가 카메라의 범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꽉 채울 때까지 스케일을 늘려주면 배경이 꽉 차게 되고 객체들을 배경했을 때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배경의 색상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매테리얼 디자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 가서 솔리드 컬러로 변경,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배경을 한번 보면 중앙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세팅으로 들어가서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센트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디자이너 에셋으로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 기능을 활용해서 테두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스플라인에 점을 눌러보면 디테일 탭에 스플라인 포인트가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0과 1이 있는데 점을 우클릭하고 스플라인 생성, 이걸 눌러주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생성되는데 포인트 3개의 반지름 100입니다. 1번 뒤에 2번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걸 3번 해주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이게 Y축을 90도 회전시켜주고 스플라인 포인트를 순서대로 돌려보면 1번 뒤에 생긴 점들이 원을 만들고 그 뒤에 2개의 원이 더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을 2배로 늘린 뒤 원점을 맞춰주고 처음의 점을 시점의 바깥쪽으로 빼고 커브를 수정해서 곡선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원을 만들고 매테리얼 디자인으로 색을 바꿔주세요.
저는 핑크빛 컬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까먹었는데 매테리얼 디자이너 에셋으로 익스포트하면 에셋으로 바꾸고 매테리얼을 넣어도 디자이너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버전까지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재시작했을 때 데이터가 날아갔었는데 이제 에셋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복구 및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퀀스에 1을 넣고 스케일을 0.1로 조절해줍니다. 경로를 스플라인 액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이 돌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의 간격을 조절해서 120프레임, 5초 동안 이동하기 설정하고 천천히 들어오다가 빨라지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기준은 없고 적당히 보기 좋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80프레임까지 당겨서 빠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지막 두 바퀴 때 확실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바퀴를 도는 동안 테두리가 나오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넛을 만들고 핑크 매테리얼을 입혀주겠습니다. 스케일과 내부 크기 값을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4.12에 내부 크기 9.73 정도 해주시면 원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값은 원을 몇 개의 선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부드러우니 128까지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회전하면서 도넛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에 들어갑니다. 모디파이어에서 글로벌 오파시티를 설정해서 투명하다가 점점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원도 똑같이 투명해집니다. 매테리얼이 같기 때문인데요. 도넛에 매테리얼 디자이너를 켜서 핑크 오파시티로 저장해주고 확인해보면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에셋으로 바꿔서 오파시티 매테리얼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도넛만 투명해지게 설정이 되었는데 원이 회전하면서 점점 보이게 오파시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근데 회전이 적어서 원이 돌기도 전에 배경이 보이니 어색하죠.
시작점을 잡고 X 회전값을 90도 줍니다. 시작 각도를 90도 돌려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을 따라서 회전 각도를 잡아주세요. 시퀀스 값은 4를 눌러 삼각형, 선형으로 바꿔주고 재생해보면 조금 안 맞는데 디테일하게 조절해주는 게 좋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중후반쯤에 0.5 이하의 값을 넣어서 초반엔 천천히 진해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원 회전하면서 색칠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원은 나중에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 안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액터 게임에서 숨김을 설정하고 회전이 끝난 시점에서 비지블을 체크, 1프레임 옮겨서 비지블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처럼 왼쪽이 초록색, 오른쪽이 빨간색으로 나오면 빨간색 부분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테두리가 다 만들어지면 중심에서부터 커지면서 생기는 배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테두리 안쪽의 배경, 그리고 뒤쪽의 배경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테두리 안쪽이 꽉 채워지도록 스케일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겹치면 X 값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핑크색을 대충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하나 더 복사해서 테두리 바깥까지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매테리얼 디자이너에 들어가서 검은색으로 변경 후 에셋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잠시 검은색 배경의 레이어를 꺼주고 테두리 안쪽 배경을 눌러 80프레임에서 회전이 다 끝났으니 84프레임과 96프레임에서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프레임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84키프레임에서는 스케일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점점 커져서 속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검은색 배경을 다시 켜줍니다. 84프레임, 스케일 0으로 시작해서 108프레임, 스케일 12까지 설정했는데 안쪽 원보다 빨리 커지면 안되니까 시작점을 조금 옮겨서 안쪽이 다 채워지면 보이도록 설정해줍니다. 그럼 깔끔하게 안쪽과 연결되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배경이 화면에 다 덮지 못해서 스케일을 13배로 변경해주겠습니다. 재생해보면 깔끔합니다. 처음부터 재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의 분홍색 원의 시작 각도를 180으로 변경해서 반 갈라줄 겁니다. 안 보이면 X 값을 조금 조절해보세요. 이걸 복사를 해서 이번엔 시작 각도를 180도 돌려주겠습니다. 시퀀스 값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서 보여지는 것은 나누기 전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들이 조금씩 많아질 거라서 이름을 바꾸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테두리를 없애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 120프레임에서 각도를 360을 찍어주고 150프레임에서 각도를 0으로 찍어주면 회전하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시작 각도가 몇일 때 그렇게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120프레임 이전에 회전해도 티가 안 나는 구간에서 시작 각도를 0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시작 각도가 270일 때 아래쪽에서 회전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20프레임에 시작 각도를 270으로 프레임을 찍어주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갔습니다. 재생해보면 아래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원이 갈라지면서 배경이 변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원을 눌러 150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니까 155프레임에 위치 값을 찍고 160프레임으로 옮겨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정도로 옮겨주고 위치 값을 잡아주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도 반대편으로 갈라지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은 글로벌 오파시티를 설정해서 갈라지는 동안 사라지게 프레임을 잡아주세요. 재생해보면 5프레임이 생각보다 깁니다. 프레임을 157까지 당겨서 2프레임 안에 갈라지게 설정하겠습니다. 재생해보면 갈라지면서 검은 배경이 사라집니다. 그 뒤에 갈라진 원 하나를 선택해서 매테리얼 디자인으로 새 에셋을 만들고 익스포트 해줍니다. 두 개 다 같은 에셋을 입혀준 뒤 앞으로 당겨서 테두리와 색이 비슷한지 확인 후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뒤에 사라지도록 글로벌 오파시티를 입혀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지면 구름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타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스케일이랑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대충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다 만들면 그룹에 넣어서 묶어주세요. 위아래에도 구름을 배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쪽에서 스케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복사해주면 되고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룹을 복사하고 뒤집어서 아래에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위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름을 하나 잡고 애니메이터에서 위글을 추가해주세요. 링크된 프로퍼티가 없다고 나오는 거는 프로퍼티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십자가를 눌러서 원하는 값을 추가합니다. 로케이션에서 X와 Y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면 따로따로 추가해주시고 한 번에 설정할 거면 벡터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벡터를 추가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Z값만
화면에서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수치를 주겠습니다. 다음 구름은 로테이션 값을 줘보겠습니다. 평면에서 움직이려면 X 값을 줘야 하니까 거슬리지 않게 20도 정도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값을 추가해서 Z 값을 주면 두 개의 효과가 겹쳐집니다. 세 번째 구름은 Z값 대신 Y값을 줘서 좌우로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름은 첫 번째와 같은 값을 줬을 때 똑같이 움직이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을 반대로 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에도 회전값을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심심한데 입체감을 주고 싶다면 원을 만들고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크기를 살짝 조절하고 모서리로 옮겨서 X좌표를 앞으로 당겨주고 조금 더 진한 색의 구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룹을 만들고 복사해서 조금씩 변경해서 모서리마다 배치해 주겠습니다.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해 줄게요. 정렬 및 폰트 변경을 해주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텍스트는 모션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5 버전에서는 텍스트 특성이 있어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일단 트래킹을 줄여서 글자 간격을 좁혀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탭의 맨 위에 추가 버튼을 눌러 텍스트 3D 문자 트랜스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들어가면 5.5 버전처럼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위치는 글자가 합쳐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회전과 스케일은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안 쓸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애니메이터에서 바운스를 추가합니다. 글자 애니메이터 프로퍼티에는 텍스트 특성이 있는데 그냥 로테이션은 텍스트를 통째로, 텍스트 특성은 알파벳을 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텍스트 로케이션을 추가하고 최대 진폭만 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다같이 움직이는데 타임 오프셋을 조절하면 됩니다. 1로 바꿔주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니 마이너스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 뛰니까 진폭을 반으로 줄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오른쪽과 왼쪽에 별을 하나씩 넣겠습니다. 별을 추가하고 내부 크기를 늘려서 뚱뚱한 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솔리드 컬러를 대충 잡아주고 글자 양옆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터에서 타임을 추가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눌러서 X 진폭을 360으로 변경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합니다. 너무 빠르니까 사이클을 10초로 늘려주고 오른쪽 별을 삭제하고 왼쪽 별을 오른쪽에 복사해줍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시퀀스를 옮겨보면 구름이 생길 때부터의 객체들이 앞으로 당겨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정해 주겠습니다. 설정 전에 객체들의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배경구름은 위아래에서 나타나게 위치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뒤에 똑같이 진한 구름들도 뒤따라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을 이어주겠습니다. 그 뒤에 작은 구름들을 구름을 잡고 왼쪽에서 나타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별은 구름이 입장하고 난 뒤에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2D 그래픽 모션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